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세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15년간 1만 명이 넘는 골다공증 환자를 치료하며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의 70%, 남성의 40%가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앓고 있고 그 절반 이상은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거나 키가 줄어드는 순간은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지난해 73세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 화분을 옮기다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뼈 밀도는 3.8, 심각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우유도 마시고 칼슘제도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던진 공통된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칼슘제를 먹어도 뼈는 계속 약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계단 오르내릴 때의 피로감까지 모두 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3개월 후 전혀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88세인 지금도 하루 1만 보를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진료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질환입니다. 지난달 제가 진료한 78세 남성 환자분은 5년 전 골감소증 진단을 받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손주와 놀다 살짝 엉덩이를 부딪힌 후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했고 수술 후 6개월째 재활 중인데 아직도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합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내 사망하고 절반 이상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5년 동안 뼈 밀도가 급격히 감소해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69세 여성 환자는 김장을 하다 허리를 삐끗한 것뿐인데 척추 압박 골절이 3군데나 발견됐습니다. 키가 5cm나 줄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일으킵니다. 미국 NEH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50% 이상이 평생 최소 한 번은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지금 이 순간 뼈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뼈 건강을 무시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우유를 많이 마시고 칼슘제를 꾸준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는 이 믿음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스웨덴에서 10만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여성은 오히려 골절 위험이 16% 높았습니다. 우유 속 동물성 단백질이 체내를 산성화시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칼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을 과다 복용하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7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결국 칼슘제만 열심히 먹는 것은 돈 낭비일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나이 들면 운동하다 다칠 수 있으니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6개월만 지내도 뼈 밀도가 20%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85세 환자분께 스쿼트 운동을 처방한 적이 있는데 3개월 후 그분의 뼈 밀도가 8% 증가했습니다. 칼슘제를 1년 먹어도 겨우 3%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을 5년 이상 복용하면 턱뼈, 괴사나 비정형, 골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보다 생활 습관과 운동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므로 올바른 관리로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62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사실은 골다공증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파괴 속도가 빨라지고 첫 5년 동안 전체 뼈 밀도의 25%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도 7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며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2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 60대가 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섭취해도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76세 여성 환자가 10년간 칼슘제를 복용했음에도 뼈 밀도가 계속 떨어졌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 운동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12% 증가했습니다. 둘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미세 염증 수치는 상승하고 이 염증이 파골세포를 자극해 뼈를 계속 파괴합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분, 당뇨 환자, 흡연자, 과음자는 골다공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남성 환자는 40년간 흡연하고 매일 소주 1병씩 마셨는데 뼈 밀도가 4.2였으나 금연금주 후 한겸증 식단을 실천한 지 1년 만에 2.8로 개선됐습니다. 셋째는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은 뼈를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줄면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새로운 뼈 형성이 느려집니다. 6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1.12%씩 줄어 80세가 되면 30대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5kg이 줄어들 때마다 골절 위험이 33%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악력 운동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이 3가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칼슘제만으로는 결코 골다공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골다공증 극복 운동법은 나사에서 우주비행사의 뼈 손실을 막기 위해 연구한 방법을 시니어들에게 맞게 개량한 것입니다. 하루 5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뼈 두드리기입니다. 양손 주먹을 가볍게 쥐고 머리뼈, 쇄골, 갈비뼈, 골반, 허벅지, 정강이 순으로 30초씩 톡톡 두드려 주세요. 뼈가 물리적 자극을 받으면 미세 전기 신호가 발생해 조골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이 운동만 3개월 한 환자들의 뼈 밀도가 평균 5%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찢기입니다. 일어서서 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쿵 하고 내려 찍는 것을 30회, 하루 3세트 합니다. 체중이 주는 충격이 고관절 부위까지 전달되어 대퇴골 경부 골밀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벽 팔굽혀 펴기입니다. 벽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손바닥을 대고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20회, 하루 3세트 반복하세요. 손목뼈가 자극을 받아 전완골 밀도가 증가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한 발 서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30초 서 있다가 좌우 교대합니다. 하루 5세트씩 하면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이 강화되고 낙상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운동한 날마다 표시하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4가지 운동을 8만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적용했고 수많은 환자가 골밀도 수치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뼈는 영양소를 재료로 삼아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 채소입니다.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2가 풍부해 칼슘이 뼈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한 접시 이상 챙기세요.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뼈의 30%는 콜라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중 1kg당 1.22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계란, 두부, 생선, 콩류가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제가 특별히 권하는 음식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까지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볶아 간식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햇빛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합성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15분 30분은 햇빛을 쬐고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하루 2000IU 정도 섭취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므로 늦은 TV 시청을 줄이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뼈가 약해지므로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세요. 마지막으로 금연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흡연은 뼈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과음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하루 소주 2잔 이상은 골절 위험을 60%나 높입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면 뼈 건강도 되살아납니다. 이제 제가 의사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던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동 요법입니다.
매일 찰분간 진동판 위에 서 있기만 해도 뼈 밀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동판이 없으신 분은 발끝으로 서서 몸을 가볍게 떨거나 추운 날 몸을 떠는 것처럼 미세하게 진동을 주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 목욕법입니다. 황산 마그네슘, 앱솜 솔트를 욕조에 넣고 20분간 목욕하면 피부를 통해 마그네슘이 흡수되어 칼슘이 뼈로 잘 침착됩니다. 욕조가 없다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욕만으로도 발목뼈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골수 수프입니다. 사골을 48시간 이상 푹 끓여 콜라겐과 미네랄을 충분히 우려내고 식초를 약간 넣어 칼슘 용출을 돕습니다. 마지막에 다시마나 미역을 넣으면 미네랄이 보충되어 완벽한 뼈 건강 수프가 됩니다. 네 번째는 냉온 교대욕입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맞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뼈에 영양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3개월만 실천해도 뼈 밀도가 5% 이상 개선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도 소개합니다. 77세 김모 할머니는 약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뒤 매일 뼈 두드리기, 발 뒤꿈치 찢기, 멸치 견과류 식단을 실천했고 1년 후 골밀도가 3.9에서 2.1까지 개선되었습니다. 81세 박모 할아버지는 호르몬 차단 치료 후 심각한 골다공증을 겪었지만 매일 한발서기 운동과 진동 운동을 병행해 악력이 12kg에서 22kg까지 증가했고 골밀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 사례들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월요일에는 뼈 두드리기만 아침 저녁 5분씩, 화요일에는 발 뒤꿈치 찢기 10회를 추가합니다. 수요일에는 벽 팔굽혀펴기 5개를 더하고 목요일부터는 한발서기 30초를 도전하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늘려가면 무리하지 않고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후 뼈 두드리기, 아침 식사 후 발 뒤꿈치 찢기 30회씩 3세트, 점심 후 15분 산책, 오후에 한발서기 5세트, 저녁 식사 후 벽 팔굽혀펴기 10개씩 3세트, 자기 전 다시 뼈 두드리기를 반복하세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사골수프나 멸치 견과류를 챙겨 먹고 일요일에는 앱솜 솔트 조격으로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운동한 날은 동그라미, 식단을 지킨 날은 별표를 표시하면 시각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몸무게와 악력을 기록하고 3개월마다 골밀도 검사를 받아 변화를 숫자로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알리고 함께 실천하면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하는 운동이 3개월 후 내 뼈가 됩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1년 후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0세에도 뼈는 새로 만들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